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메르스 예방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관광업계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내년 국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대구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 산업의 발전 전략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 포럼이 오늘 구미에서 개막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 부근의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환자 2명이 숨지고 격리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메르스 대발생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감염관리센터. 3층에는 5개의 음압병실이 있고 1층과 2층에 있는 38개의 국가지정 격리병실은 기존의 환자들을 이송 조치한 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병동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격리가 잘 된 곳입니다. 병원 본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 공간이 메르스 의심 환자 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지나가는 통로이고요. 뒤로 보이는 저 병동이 바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게 될 공간입니다. 의심되는 환자나 입원 환자들이 필요한 격리병실을 갖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동 경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그분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대구의료원의 역할입니다. 수용 규모를 넘어설 것에 대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을 비우고 여기에 진료실을, 외래 진료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진료실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꾸려서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대구의 5개 대형 병원에서도 메르스 환자를 위한 격리병실을 준비해두고 있고 진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는 별도로 독립된 외래 진료실에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미숙한 대처로 불신을 사고 있는 정부에 비해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는 체계적으로 메르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 메르스 여파가 지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하려는 중국 관광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중국 전담 여행사에 메르스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대구를 방문하기로 한 70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늘 대구 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 관광으로 인한 유언비어까지 나돌면서 대구 방문 취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 한국에 갔다 오면은 한 열흘 정도 격리 수용을 시킨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돌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무비자 방문과 전세기 증가로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가까이나 늘었는데 이번 여파로 이런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여행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이나 현장 학습 등도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3개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고 경북에서는 10여 개 학교가 다음 주 계획했던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행사는 물론 이달 열릴 국제행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주최 측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연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꺼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말로 좀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한편 내일 대구의료원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을 초청해 열 예정이었던 희망의 징검다리 행사가 이번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대구의 경우 현재 5명이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유럽 여행 도중 중동을 경유했거나 최근 경기도에 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에도 모두 10명이 격리 관찰 대상이지만 8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2명만 격리 상태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경주의 지정병원에는 경기도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등 2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한편 대구의 한 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SNS에 퍼진 가운데 해당 병원은 평택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음성으로 판명나 모두 퇴원했고 이들이 응급실을 통과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메르스 예방 교육을 하고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뒤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메르스가 중동지역 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이 많다며 해외여행 시 각별히 유의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 가리기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국민타자 이승엽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오늘 포항에서 개인 통산 4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대망의 400호 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승엽은 오늘 포항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2차전에서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대 0으로 앞선 3회 말 롯데 선발 구승민의 2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로써 이승엽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전무후무한 개인 통산 400호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30일 LG 트윈스와의 잠실 경기에서 399호를 터뜨린 지 나흘 만의 대기록입니다. 포항구장에는 대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축포가 터졌고 관중들이 모두 이승엽을 외치면서 구장은 흥분과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엽은 2003년 56홈런을 치며 한 시즌 최다 홈런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으며 오늘 400홈런 달성으로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구장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소리 없는 국비 확보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많은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섭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는 3조 2,200여억 원. 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국비 예산도 올해보다 2천억 원 많은 3조 4천억 원을 신청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비 신청 사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000억 원, 대구 4차 순환선 2천억 원, 대구선 복선 전철화 2천억 원 등 지역 경제와 관련한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보조금 예산 가운데 10%를 무조건 줄이기로 해 국비 확보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우선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전략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출범 2년째를 맞는 권영진 시정부가 공약한 신규 사업에 대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규 사업은 서대구 KTX 역사 건립, 광역철도망 구축, 대구 국가산단 하이브리드형 전력 공급 사업 등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신규 사업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야 사업 규모를 키워가면서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해보다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한다든지 해서 기재부 예산실장이라든지 2차관 좀 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대거 반영하는 걸로. 지난 2010년 이후 국비 예산 3조 원을 돌파한 대구시가 정부의 예산 10% 감축 계획을 이겨내고 3조 원대 국비 확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가 탄소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구미에서 탄소산업 국제학술포럼이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발전 전략과 추진 방향을 찾기 위해 열린 2015 국제탄소산업 포럼. 탄소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문 발표와 토론회, 탄소제품 전시회, 기업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앞서가는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기회로 해서 융복합 탄소 성형 클러스터를 조성은 물론이고 경상북도가 탄소 산업의 선도 메카로 발전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 산업은 떠오르는 신성장 산업으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미 5공단에 탄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외 기업 유치 등 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So the carbon fiber industry is growing worldwide by about 15% per year. And this growing market is global, and therefore I think it also makes sense to think about such an investment in Korea, and especially Gumi, due to the Toray investment here locally, is a perfect place. 특히 구미시는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탄소 섬유 클러스터 CFK 밸리 총회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탄소 산업을 새로운 주력 업종으로 키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 탄소 포럼이 구미에서 열림으로 해서 전 세계 석학들 탄소 섬유와 관련된 모든 구미로 오므로 해서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구미가 탄소 섬유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포럼을 열어 경상북도에 맞는 최적의 탄소산업 육성 모델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일 상주보에서 떠온 낙동강 물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3만 6천 개를 넘고 낙단보에서 떠온 물에서도 1만 개가 넘어 이번 주 중 녹조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조류경보제 기준으로 보자면 남조류 개체수가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수치인데 최근 평년보다 더운 날씨에 강수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가 오늘 북대구 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사업체가 불법 사업과 관련해 세금 계산서를 끊는 과정에서 로비성 자금이 북대구 세무서 조사과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세무사를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 부근에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북구청이 롯데쇼핑 입점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한 시행사가 이곳에 쇼핑센터 허가를 받았고 그 후 넉 달 뒤 대형마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2006년 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안에 대형마트를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만들었지만 북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대형마트를 하면은 안 된다, 반대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죠. 13년 5월 1일 날 저희들이 북구청에 대형마트하고 대표는 내용을 불가하다고. 대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은 당시 북구청장의 동생이 시행사로부터 5,300만 원을 받고 허가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해 6월 3일 사업자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북구청은 뒤늦게 골목 상권 피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초에는 없었는데 바뀌면서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런 관계라든지 주위
상생 협의 시장들하고 좀 해라.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선언이 들어오면. 결국 이 시행사는 롯데로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미 대형마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자 변경은 문제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와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칠성시장은 새로운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시행사와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 칠성시장 상인들은 칠성동에는 이미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있는데 롯데마트마저 들어서면 대형 마트들끼리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더 찾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것이라면서 구청의 항소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실내꽃 박람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대구 꽃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실내 꽃박람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고요. 13개 베스트 조성관들이 나와서 다양한 꽃을 이용한 2차, 3차의 작품이라든지 장식물들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꽃과 생활의 앙상블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구 꽃 박람회에는 다양한 작품과 산업 정보가 전시되는 것은 물론 꽃차 시음, 뮤지컬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다문화 가정 새쌍이 오늘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아주 특별한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합동 결혼식은 제주도 신혼여행, 신랑 신부의 옷, 가전제품 등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지원해 이루어졌습니다. 경북 선비 아카데미 개강식이 오늘 칠곡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선비 아카데미는 오늘 개강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석 달 동안 퇴계 이황의 사상과 율곡 이이의 학문을 비롯한 깊이 있고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비 사상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오는 9일 치아의 날을 앞두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주민들에게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구간 건강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구 수성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어르신들의 틀니를 씻어주고 맞춤형 칫솔질 교육과 다양한 구강 관련 검사도 해주며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돌봤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환경단체와 기업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기념식과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범시민운동 발대식도 열었습니다. 한의학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오늘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연구동과 동물 실험실 등을 갖춘 한의기술응용센터는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한의학과 접목시켜 한의학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도청에서 경북도 내 11개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의 기살리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가나 환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지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도 내 저소득 모범 보훈 대상자에게 위문금 6,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위문금은 도내에 살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저소득 모범 국가 보훈 대상자 1,291명을 대신해 이항증 광복회 경북도 지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지사는 또
경북 지역 보훈단체장 11명과 대구 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 환자들을 위문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익명을 요구한 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공동모금회에 전화해 경북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계좌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 남성이 지난달에는 다른 단체에 네팔 지진 피해 지원 성금 5천만 원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이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문경을 찾아 고윤환 문경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차장 조성에 공병들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참가국 서포터즈와 경기 운영, 대회 관리에 군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와 문경시는 내일부터 3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신청자 1,400여 명에게 소양 교육을 합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달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품 11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와 서구에서 19차례에 걸쳐 2,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대낮에 빈집으로 보이는 주택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150세대 이상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7건은 과태료 부과, 76건은 시정과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잡수익 누락 등 회계 처리 부적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부적정, 입찰 계약 부적정, 관리비 부과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